서윤아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며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도착한 음성 파일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었고 그 안에서는 그녀가 오늘 평생을 약속하려 했던 남자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노인네가 죽어준 덕분에 모든 게 쉬워졌지. 남은 건 그 딸 자식뿐이니까.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유나의 아버지가 끔찍한 빗속의 차량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그날 밤을 조롱하는 그 잔인한 한마디가 화려한 신부 대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세계가 끔찍한 기만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아버지가 일군 미술재단이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가문이 무너져 내릴 때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유일한 구원자이자 안식처라고 맹신했던 신랑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지금은 더더욱 무너질 수 없었다. 얄팍한 슬픔보다 더 깊고 서늘한 분노가 그녀의 이성을 차갑게 벼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웅장하고 성스러운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며 신부의 입장을 재촉하고 있었다. 유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하지만 결연한 얼굴을 한번 똑바로 바라보고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은축 만년필을 차가운 금속성이 뼈저리게 느껴지도록 꽉 쥐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화마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자 그녀가 현재 유일하게 둘 수 있는 빈약한 방패였다. 육중한 오크나무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과 하객들의 환호성 속으로 그녀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길게 뻗은 버진 로드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표정으로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신랑 강지훈이 손을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의 시선은 그 가증스러운 남자의 얼굴에 단 1초도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하얀 구두는 단상의 주례석을 향하던 원래의 궤도를 벗어나 하객석 맨 앞줄의 VIP석으로 망설임 없이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는 일성건설의 대표이자 지훈의 이복형인 강태경이 칠흑 같은 검은 슈트를 입고 차가운 조각상처럼 오만하게 앉아 있었다. 일성그룹 내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로 불리는 사내. 항상 짙은 그림자를 등지고 서 있는 듯한 서늘하고 위험한 기운을 풍기는 남자였다. 감정의 동요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깊고 차가운 눈빛이 버진 로드를 이탈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나의 돌발 행동을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점차 거센 파도처럼 일고 지훈의 당황하여 보기 흉하게 일그러진 표정이 시야의 가장자리에 들어왔지만 유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경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우뚝 걸음을 멈추고는 손에 쥐고 있던 은축 만년필을 그의 눈앞에 오만하게 들어올렸다. 수십 개의 조명에 반사된 낡은 만년필의 은빛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번쩍이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갈랐다. 저와 결혼하시죠. 강태경 대표님. 유나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단호하고 명료하게 넓은 호를 울렸다.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경악에 찬 하객들의 비명 섞인 수군거림이 폭풍처럼 홀을 가득 채웠다. 동생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형에게 청혼하는 광경은 상식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파격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태경의 짙은 흑요석 같은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치명적인 제안을 이었다. 거절하신다면 이 만년필 안에 담긴 비밀이 강씨 일가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선택하세요. 저를 아내로 맞아 일성건설을 지키실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으실 건지 그것은 완벽한 기만 전술이었다. 만년필 안에는 강씨 일가를 무너뜨릴 어떤 기밀도 녹음 파일도 들어있지 않았다. 오직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녀가 짜낸 가장 무모하고 파괴적인 도박일 뿐이었다.
태경의 짙은 침묵이 흐르는 몇 초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태경의 날렵하고 차가운 턱선이 미세하게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허공에 들린 유나의 얇은 손목을 짐승처럼 강하게 낚아챘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목을 움켜쥔 채 홀의 측면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지훈이 다급하게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단상을 뛰어내려 쫓아오려 했다. 하지만 태경의 눈짓 하나에 움직인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장내를 겹겹이 통제하며 지훈의 접근을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막아섰다. 유나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과 등 뒤로 쏟아지는 아우성 속에서도 태경의 압도적인 힘에 이끌려 호텔 밖으로 빠져나왔다. 서울의 잿빛 하늘은 예고도 없이 억수 같은 폭우를 쏟아붓고 있었고 차가운 빗방울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하얀 웨딩드레스를 순식간에 무겁고 얼룩지게 적셔갔다. 태경의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빗물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두 사람 앞에 멈춰섰다. 그는 거칠게 차 문을 열어 유나를 뒷좌석으로 밀어넣듯 태운 뒤 자신도 곧바로 그녀의 곁에 올라타 문을 닫았다. 외부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차 안은 턱 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며 가늘게 떨리는 유나의 창백한 어깨 위로 갑자기 묵직하고 낯선 온기가 덮였다. 태경이 자신의 검은 슈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젖은 몸 위에 무심하게 던진 것이었다. 서늘한 빗물과 대비되는 남자의 짙은 채취가 훅 끼쳐오는 재킷의 깃을 유나가 생명줄처럼 움켜쥐며 방어적으로 몸을 웅크린 사이 태경은 특유의 낮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그 낡은 은축 만년필 안에 대단한 폭탄이라도 들어있다는 듯이 제법 맹랑하게 굴더군.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유나의 굳게 쥔 주먹을 향해 꽂혔다. 하지만 서유나 씨, 당신도 알다시피 그 안에는 어떤 기밀도, 녹음 파일도 없어. 잉크조차 말라붙은 빈 껍데기를 들고 내 동생의 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배짱만큼은 칭찬해주지. 유나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곤두박질 쳤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거짓말을. 그가 어떻게 처음부터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인지 경악할 틈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태경은 앞좌석과의 파티션을 올리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그녀를 마차 매듯 바라보았다. 원하는 게 일성건설의 안주인 자리라면 그 빈 껍데기 말고 진짜 내 구미를 당길 만한 걸 가져와야 할 텐데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진짜 패를 꺼내보란 말이야. 차창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빗소리만이 좁은 차 안에 숨막히는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서윤아는 강태경이 자신의 얄팍한 도발을 단숨에 간파했다는 사실에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무심하게 던져준 재킷의 깃을 꽉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갔고 젖은 웨딩드레스의 무거운 자락이 그녀의 발목을 옥죄는 듯했다. 만약 이대로 그가 차를 세우고 자신을 빗속에 내동댕이 친다면 오늘 그녀의 파멸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터였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져 내린다면 강지훈의 그 추악하고 역겨운 웃음소리 앞에서 영원히 무릎을 꿇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유나는 가늘게 떨리는 숨을 아주 깊고 천천히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이성을 차갑게 다잡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맺혀있던 불안감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생존을 향한 서늘한 도끼가 피어올랐다. 빈 껍데기라는 걸 아셨으면서도 식장을 엎어버리고 저를 이 차에 태우신 건 대표님입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방금 전 식장 한가운데서 외칠 때보다 훨씬 낮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어막이 완전히 거친 상태에서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녀의 꼿꼿한 태도에 어둠 속에 잠겨있던 태경의 짙은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강지훈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기어이 결혼까지 강행하려 했던 진짜 이유. 일성건설의 대표이신 당신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나는 자신의 무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응시하던 시선을 들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태경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얼검했다. 아버지의 미술 복원 공방과 재단이 소유했던 미술관 부지. 지훈 씨가 그룹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토록 탐내던 그 노른자위 땅의 처분 권한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오직 저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을 일성건설의 새 프로젝트 부지로 넘기겠습니다. 저를 강지훈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다면요. 태경의 날렵한 입가에 서늘하고 희미한 호선이 잠시 그려졌다 사라졌다. 벼랑 끝에 몰린 가여운 짐승처럼 나를 바짝 세우면서도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깊은 안광을 미세하게 일렁이게 만들었다. 그는 유나의 당돌한 거래 제안에 가타부타 확답을 내놓는 대신 굳게 닫혀있던 파티션을 내리며 운전기사에게 짧게 방향을 지시했다. 거대한 검은색 세단은 성난 빗줄기를 뚫고 서울 도심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미끄러지듯 질주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일그러진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전 스스로 악마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진입한 곳은 태경이 머무는 최고급 레지던스의 펜트하우스 전용 지하 주차장이었다.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도달하자 무거운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유나는 공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냉기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온통 무채색의 잿빛으로 도배된 차갑고 넓은 펜트하우스는 주인의 성정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온기라곤 단 한 줌도 허락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는 비에 젖은 서울의 야경이 스산하고 고독하게 내려다 보이고 있었다. 태경은 젖어버린 검은 슈트 재킷을 소파 위에 대충 던져놓은 뒤 거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흑요석, 대리석 테이블 쪽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의 넓고 단단한 등 뒤로 흐르는 긴장감이 유나의 숨통을 미세하게 조여왔다. 앉아. 굳게 닫혀있던 태경의 입술 사이로 마침내 짧고 강압적인 지시가 떨어졌다. 유나는 물기를 머금어 묵직해진 드레스 자락을 위태롭게 끌며 테이블 맞은편의 차가운 가죽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태경은 서랍에서 만년필 한 자루와 깨끗한 백지 2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소리 없이 밀어주었다. 조건은 간단해. 서유나는 오늘부로 이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강태경의 법적인 아내로 살아간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철저하게 배제된 서늘한 금속 같았다. 일성건설은 약속한 미술관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강지훈을 비롯한 내 집안의 그 어떤 쓰레기도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철벽 같은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당신이 원하는 안전과 복수, 그 부지를 내게 넘기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일 텐데. 태경이 단숨에 읊어 내려간 계약의 내용은 잔군 더덕이 하나 없이 명확하고 잔인했다. 유나는 눈앞에 하얀 종이와 아내라는 무거운 단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화려한 식장에서 지훈과 거짓된 영혼을 약속하려 했던 그녀의 위태로운 인생이 이제는 이 속을 알 수 없는 위험한 남자와의 철저한 거래로 묶이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핏기 가신 손으로 만년필을 쥐고 서명을 하려는 찰나였다. 정막이 내려앉은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찢어발기듯 유나의 품속에서 요란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웨딩드레스의 얕은 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었던 휴대폰 액정 화면에는 강지훈이라는 세 글자가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 알림과 함께 미친 듯이 붉게 전멸하고 있었다. 분노와 다급함, 그리고 통제력을 잃은 짐승의 초조함이 뒤섞인 지훈의 집요한 연락에 유나의 몸이 반사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녀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내려다보며 짓무른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을 때였다. 테이블 너머로 길게 뻗어나온 태경의 단단하고 거친 손이 벼락처럼 그녀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무슨 짓을?
유나가 당황하여 몸을 일으키며 항의할 틈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태경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테이블 한쪽에 놓여있던 차가운 얼음물 잔 속으로 그녀의 휴대폰을 미련 없이 떨어뜨려 버렸다. 첨벙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잔 속에 투명한 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액정은 물속에서 발작하듯 몇 번 거칠게 번쩍이더니 이내 지훈의 이름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아 버렸다. 완벽한 단절이었다. 태경은 손가락 끝에 튄 물방울을 엄지손가락으로 느릿하고 우아하게 닦아내며 포식자처럼 서늘하고 집요한 눈빛으로 유나를 내려다보았다. 계약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규칙이야. 그의 낮고 위압적인 음성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를 묵직하게 짓눌렀다. 이제 당신은 내 구역에 완벽하게 들어온 거야. 내 허락 없이 과거의 자네들과 연락하거나 미련을 두는 일은 단 한 번도 용납하지 않아. 압도적인 그의 기세에 짓눌린 유나는 더 이상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끝에 힘을 주어 백지 위에 자신의 이름을 단호하게 새겨 넣었다. 그것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선언과도 같았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자마자 태경은 젖은 몸으로 오한을 느끼는 유나를 서늘한 게스트룸으로 밀어넣었다. 무거운 방문이 닫히고 펜트하우스에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오자 홀로 거실에 남은 태경의 꼿꼿했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이완되었다. 그는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어둠이 무겁게 깔린 자신의 서재로 느릿한 발걸음을 옮겼다. 불조차 켜지 않은 서재 한가운데 서서 그는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아래 굳게 닫혀있던 비밀 금고의 복잡한 다이얼을 능숙하게 돌렸다.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리고 그가 가장 안쪽에서 극도로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회사 기밀 서류도 현금 뭉치도 아닌 낡고 투박한 검은색 가죽 상자 하나였다. 책상 위로 상자를 올린 태경이 천천히 뚜껑을 열자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로 수십 장의 인화된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 더미가 아니었다. 지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먼 발치에서 숨죽여 담아낸 서윤아의 일상이었다. 먼지 쌓인 낡은 복원 공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캔버스에 집중하던 진지한 옆벌굴. 차가운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투명 우산을 쓴 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쓸쓸한 뒷모습. 재단이 무너지던 날 홀로 벤치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던 위태로운 표정까지. 지훈의 곁에 선 그녀를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묵묵히 지켜봐야만 했던 한 남자의 지독한 집착이자 처절한 인내가 그 안에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다. 냉혹하고 무감각해 보이던 일성건설의 젊은 호랑이 강태경. 그의 상처투성이인 굵은 손가락 끝이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유나의 창백한 뺨을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세공품을 만지듯 숨막히게 애틋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다. 게스트룸의 차가운 실크 이불 위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서윤아의 몸은 간밤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인해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가 거실로 나섰을 때 강태경은 이미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창가에 서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간밤 비밀 금고 앞에서 그녀의 낡은 사진들을 어루만지며 짓던 그 애틋하고 처절했던 표정은 철저하게 지워진 채 그는 다시 피도 눈물도 없는 일성건설의 냉혹한 포식자로 돌아와 있었다. 탁자 위에는 이미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아침 뉴스 기사들이 태블릿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일성건설 대표가 이복 동생의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신부를 납치하듯 데려갔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붉게 번쩍였다. 태경은 유나를 돌아보며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지시했다. 준비해.
오늘부터 당신이 출근할 곳은 낡은 보건 공방이 아니라 일성건설 본사야. 일성그룹의 거대한 유리돔 로비에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서자 수백 명의 날카로운 시선과 은밀한 수군거림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도 유나는 등줄기를 꼿꼿하게 세운 채 태경의 곁을 나란히 걸었다. V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최고층 임원실에 도착하고 육중한 금속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 한가운데에는 핏발선 눈을 한 강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했던 지훈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가식적인 미소로 감춰져 있던 그의 얼굴은 통제력을 잃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지훈은 유나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려 하며 이성을 잃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형, 미쳤어. 내 식장을 엎어버리고 저 여자를 끌어들인 저희가 뭐야. 당장 내게서 떨어져. 서윤아, 그 순간 태경의 크고 단단한 손이 지훈의 손목을 짐승처럼 억세게 틀어쥐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의 지훈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태경은 유나의 어깨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끌어당겨 감싸 안으며 서늘하고 위압적인 눈빛으로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재수 씨가 아니라 형수라고 불러야지. 지훈아. 태경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공간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서윤아 씨는 이제 내 법적인 아내이자 일성건설의 새로운 안주인이다. 내 구역에 들어온 네 사람에게 한 번만 더 함부로 손을 뻗었다간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알량한 후계자 자리마저 흔적도 없이 짓밟아 버리겠어. 지우는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덜덜 떨며 물러섰고 태경은 유나를 이끌고 오만하게 대표실로 걸음을 옮겼다. 철저한 통제와 완벽한 방어였다. 그러나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 다시 깊고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그 완벽했던 악마의 철옹성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깬 유나는 얇은 실크 잠옷자락을 여미며 조심스럽게 게스트룸 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은 꺼져 있었고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서늘한 야간 조명만이 잿빛 공간을 유령처럼 밝히고 있었다. 정수기를 향해 걸음을 옮기던 유나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이하고 거친 숨소리에 발걸음을 우뚝 멈췄다. 그것은 짐승이 덫에 걸려 내지르는 듯한 고통스럽고 억눌린 앓는 소리였다. 소리의 진원지는 거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검은색 가죽 소파였다. 소파 위에는 태경이 넥타이도 풀지 못한 불편한 차림으로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낮 동안 보여주었던 차갑고 무자비한 철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맹렬한 화마와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듯 잔뜩 찌푸린 미간을 일그러뜨리며 몸을 뒤척였다. 불길을 막아. 안 돼. 제발 거기서 나와 파편처럼 끊어져 나오는 그의 쉰 목소리에는 심장이 찢겨나갈 듯한 생생한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군림할 것 같았던 남자가 지금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자신의 지옥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낯설고 위태로운 모습에 유나는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고통스럽게 허공을 휘젓던 태경의 팔이 탁자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며 소매 버튼이 떨어져 나갔고 하얀 셔츠 소매가 팔꿈치 부근까지 거칠게 밀려 올라갔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푸른 달빛이 그의 드러난 단단한 손목 위로 차갑게 꽂혔다. 유나는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숨을 멈추고 말았다. 그의 손목 안쪽에는 끔찍한 화염의 살겜이 녹아내렸던 흔적인 흐릿하고 기괴한 모양의 화상 흉터가 길고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경찰이 건네주었던 아버지의 차량 폭발 사고 현장 기록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차문을 외부에서 억지로 열려다 남겨졌던 누군가의 지문 훼손 형태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하는 흔적이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던 이 위험한 악마의 몸에 어째서 그날 밤에 가장 참혹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새겨져 있는 것인지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마비되어 갔다. 창백한 달빛 아래 무방비하게 드러난 강태경의 흉측한 화상 흉터는 서유나의 이성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아버지가 화마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그 끔찍한 비 내리는 밤. 이 차갑고 오만한 남자는 도대체 그 참혹한 현장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저런 끔찍한 낙인을 자신의 몸에 새기게 된 것일까? 살인을 교사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다 입은 저주의 흔적인가? 아니면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수만 가지의 끔찍한 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유나의 얇은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왔다. 그녀는 악몽 속에서 고통스럽게 헐떡이는 태경을 깨우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뒷걸음질쳐 펜트하우스의 서늘한 게스트룸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차가운 벽에 기대어 몸을 떨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한 잿빛 얼굴로 출근을 재촉하는 태경의 넓고 단단한 등 뒤에서 유나는 그를 향한 의심의 칼날을 더욱 깊고 예리하게 벼려야겠다고 뼈저리게 다짐했다. 일성건설 본사의 미술 아카이브 부서는 화려하고 오만한 1층 로비와는 대조적으로 낡은 종이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지하의 공간이었다. 유나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방대한 복원 관련 문서들을 파악하기도 전에 사내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은밀하고 치명적인 소문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강태경 대표가 과거 서 회장의 차량 사고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이번 갑작스러운 결혼 역시 자신의 죄책감과 약점을 덮기 위한 비열한 쇼라는 내용의 지라시였다. 불쾌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유리벽 너머로 유나를 향해 따갑게 쏟아지는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아카이브실 문을 열고 강지훈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들어섰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유나의 책상 위에 출처가 불분명한 낡은 전표 복사본 하나를 툭 던져놓았다. 그곳에는 사건 당일 태경의 이름으로 결제된 거액의 현금 출금 내역이 조작되어 적혀 있었다. 형의 팔목에 남은 그 끔찍한 흉터. 아직 못 본 모양이네. 아버님을 죽인 살인마의 품에서 안주인 노릇을 하는 기분이 어때? 지훈의 독사 같은 속삭임이 유나의 귓가를 파고들며 간밤의 의심에 지독한 불을 지폈다. 오후에 열린 긴급 임원회의는 강태경의 독단적인 행보를 규탄하기 위해 지훈이 교묘하게 깔아놓은 거대한 사형대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원탁을 둘러싼 백발의 임원들은 지훈의 선동에 철저하게 동조하며 미술재단의 파산 책임을 묻고 유나의 전문성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일성건설의 핵심 프로젝트인 갤러리 복합단지 사업에 출처도 불분명한 몰락한 가문의 딸을 책임자로 앉히는 것은 그룹의 존립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비난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쏟아졌다. 지우는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서 있는 유나를 무자비하게 몰아세웠다. 하지만 상석에 앉아있던 태경은 그 어떤 방어막도 쳐주지 않은 채 무심한 눈빛으로 은빛 만년필을 돌리며 유나의 다음 행동을 그저 서늘하게 관망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연약한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하며 등 뒤로 숨기는 대신 스스로 발톱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잔인한 무대를 던져준 것이었다. 유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모욕 앞에서도 결코 시선을 피하거나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일성 갤러리의 핵심 소장품이자 복원 논란이 일었던 고려시대 고서와의 데이터를 날카로운 눈으로 스캔한 뒤 거침없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작품의 기존 복원 계획안은 산화된 안료의 화학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엉터리입니다. 유나의 낭랑한 목소리가 넓은 회의실을 장악했다.
지훈 본부장님이 승인하신 이 알칼리성 약품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1년 안에 그림은 완전히 부식되어 먼지로 변할 겁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화학기호와 보건 연대기를 바탕으로 지훈 측이 내놓은 계획 안에 치명적인 오류를 조목조목 찢어 발겼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분석과 압도적인 전문성 앞에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임원들의 조롱 섞인 비난은 순식간에 경탄과 당혹감으로 뒤바뀌었다. 상석에 앉은 태경의 서늘했던 인매에 처음으로 짙은 만족감이 어린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지훈의 얼굴은 모멸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회의실은 유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회의가 끝난 후 일성건설 본사는 짙은 어둠과 함께 깊은 정막 속에 잠겼다. 유나는 지훈이 건넸던 조작된 전표의 원본과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장부를 찾아내기 위해 모두가 퇴근한 심야의 텅 빈 시각을 노렸다. 낮 동안의 회의실에서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그녀는 오직 진실을 향한 집념 하나로 은밀하게 움직였다. 보안카드를 몰래 복제해 숨죽여 침투한 곳은 강지훈의 화려한 임원실이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지훈의 책상, 서랍을 뒤지던 그녀의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서랍 가장 안쪽에서 이중으로 잠긴 비밀 문서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빼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굳게 닫혀있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등 뒤에서 묵직한 가죽 구두의 발소리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임원실의 메인 조명이 잔인할 정도로 환하게 켜졌다. 눈이 부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유나의 시야에 칠흑 같은 검은 슈트 차림으로 차갑게 굳은 표정을 한 강태경의 모습이 들어왔다. 겁도 없이 적장의 목줄을 물러왔으면 최소한 들키지나 말았어야지. 태경의 서늘하고 위험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날카롭게 울리며 유나의 숨통을 단숨에 틀어쥐었다. 갑작스럽게 켜진 눈부신 조명 아래 강태경의 차갑게 굳은 얼굴이 벼락처럼 서유나의 시야에 박혔다. 그의 서늘한 경고가 텅 빈 강지훈의 임원실을 울리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 끝에서부터 누군가의 다급하고 무거운 구둣발 소리가 이곳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태경은 순식간에 매서운 짐승처럼 반응하며 스위치를 눌러 방 안의 불을 모조리 꺼버렸다. 짙은 어둠이 다시 내려앉음과 동시에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유나의 허리를 낚아채듯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방 한 구석의 좁은 틈새로 몸을 숨겼고 태경의 커다란 손바닥이 유나의 입술을 단단히 틀어막았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지훈이 안으로 들어섰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죽인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서류 한만 신경질적으로 뒤적이다. 이내 방을 빠져나갔다. 지훈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태경은 유나의 입술을 막았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서유나. 좁은 공간 속에서 얽혀드는 숨결 사이로 태경의 억눌린 분노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게 울려 퍼졌다. 아무리 복수심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적의 심장부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짓이 얼마나 멍청한 자살 행위인지 모를 만큼 어리석은 여자였나. 그의 짙은 어둠 속 안광은 금방이라도 그녀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끝을 꽉 쥐며 애써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방금 전 지훈에게 들킬 뻔했던 아찔한 공포가 뒤늦게 밀려와 등줄기를 서늘하게 적셨다. 태경은 더 이상의 변명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임원실을 빠져나왔다. 그가 유나를 이끌고 향한 곳은 화려한 임원층이 아니라 본사 건물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되고 습한 지하 아카이브실이었다.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훅 끼쳐오는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층층이 쌓인 나무 선반 위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일성건설의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태경은 구석에 달린 낡은 백열등 스위치를 켰고 희미하고 따뜻한 노란 빛이
먼지가 춤추는 공기 중으로 느릿하게 퍼져나갔다. 징계야. 오늘 밤 안으로 이 구역의 서류들을 전부 분류하고 정리해. 그는 슈트 재킷을 벗어 의자에 무심하게 걸쳐두고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차갑게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유나를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지배자이자 일성건설의 냉혹한 대표인 강태경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먼지 쌓인 서류들을 뒤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적막한 지하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이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마찰음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나는 서류를 분류하던 손길을 멈추고 문득 고개를 들었다. 노란 백열등 불빛 아래에서 흐트러진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진지하게 종이들을 살피는 태경의 얼굴은 낮에 보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꾼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정리하고 있는 이 구역의 문서들이 무작위로 쌓인 폐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류철의 라벨들은 모두 과거 아버지가 추진했다가 지훈의 방해로 좌초되었던 미술재단의 초기 지원 사업들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징계를 핑계로 가장 안전한 이 지하 공간에 그녀를 가둬둔 채 아버지를 추람했던 억울한 오명을 벗길 진짜 증거들을 그녀 스스로 찾게끔 판을 깔아준 것이었다. 차갑고 무자비한 줄만 알았던 이 남자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지독하게 세밀한 배려가 유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벽을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다. 유나의 심장 박동이 점차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안쪽에 숨겨져 있던 낡은 파란색 파일철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안에는 지훈이 언론에 뿌렸던 횡령 의혹이 완벽하게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단 측의 원본 회계장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손끝에 툭 하고 빛바랜 갱지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3년 전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그 비 내리는 밤에 작성된 일성건설의 법인 차량 배차 및 정비 지시서였다. 그리고 그 종이의 맨 아래 정비 내역을 승인하는 결제란에는 강태경이 아닌 낯익고 끔찍한 서명이 갈겨 쓰여 있었다.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폭발했던 그 차를 아버지에게 배정하고 정비를 지시했던 진짜 배우 강지훈의 서명이었다. 유나의 핏기 가신 손끝에서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진 빛바랜 갱지 한 장이 지하 아카이브실의 무거운 공기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음의 화마로 몰아넣은 차량의 정비를 지시하고 결제한 자가 강태경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물증이었다. 그 잔혹한 진실 앞에서 그녀의 심장은 날카로운 유리에 베인 듯 형체도 없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강태경은 자신을 향해 도끼를 품었던 그녀에게 어떠한 구차한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며 그녀 스스로 이 잔혹한 진실의 민낯과 마주할 수 있도록 이 깊고 단절된 공간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유나는 바닥에 떨어진 갱지를 다시 주워들고 덜덜 떨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아직 온전히 맞춰지지 않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아버지가 사고 전날 밤 다급한 얼굴로 집에 들고 왔던 낡은 서류 가방과 늘 애지중지하며 만지작거리던 목각 오르골 안에는 분명 지훈의 끔찍한 범행을 완벽하게 입증할 마지막 열쇠가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늦은 밤 유나는 태경이 펜트하우스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철저한 감시망을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녀가 홀로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압류 딱지가 무참하게 붙은 채 폐허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된 외곽의 옛집이었다. 한때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저택은 이제 온기를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대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산하게 불어오는 밤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잠긴 뒷문을 열고 아버지의 서재로 스며들었다. 익숙하면서도 서글픈 먼지 냄새가 훅 끼쳐오는 서재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책상 주변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두껍게 먼지가 내려앉은 책상 아래에 비밀 서랍을 힘겹게 열고 마침내 익숙한 낡은 목각 오르골을 찾아내 품에 안은 순간이었다. 저택의 고요를 찢어발기며 거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마당을 울리더니 수십 개의 날카로운 전조등 불빛이 서재의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1층 현관문이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부서질 듯 열렸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건장한 사내들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흙발로 집안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아버지가 남긴 결정적 증거를 영원히 인멸하고 그녀마저 처리하기 위해 몰래 풀어놓은 사냥개들이 분명했다. 쿵쾅거리는 위협적인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와 2층 서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칠 곳을 완전히 잃어버린 유나는 오르골을 가슴에 터질 듯이 꽉 끌어안고 책상 밑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서재 문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났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그녀가 숨어있는 책상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유나가 이빨을 꽉 깨물고 다가올 끔찍한 폭력을 각오하며 눈을 질끈 감은 찰나였다. 열려있던 2층 창문을 통해 번개처럼 들이닥친 거대한 그림자가 가장 먼저 방에 진입한 사내의 턱에 무자비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꽂아 넣었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사내가 피를 토하며 나가떨어졌고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빛이 깨진 창문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구원자의 모습을 비추었다. 넥타이는 풀어헤쳐지고 하얀 셔츠는 거칠게 구겨진 채 야수처럼 서늘하고 잔혹한 안광을 번뜩이는 강태경이었다. 그가 홀로 적진에 뛰어든 짐승처럼 남은 사내들을 향해 묵직한 주먹을 휘두르는 사이 뒤에서 접근하던 다른 무례한이 바닥에 웅크린 유나를 발견하고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유나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 태경이 맹렬한 속도로 몸을 날려 그녀를 자신의 넓고 단단한 품으로 꽉 끌어안았다. 둔탁하고 소름 끼치는 뼈의 파열음과 함께 태경의 꼿꼿했던 등이 끔찍한 타격을 입고 크게 휘청거렸다. 척추를 부수는 듯한 치명적인 고통 속에서도 태경은 신음조차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품에 갇힌 유나의 연약한 몸이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도록 철벽처럼 둥글게 감싸 안고 숨을 죽일 뿐이었다. 무자비하게 찢겨진 그의 하얀 셔츠 사이로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창백한 달빛을 머금고 섬뜩하게 번져갔다. 한순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던 태경은 이내 초인적인 짐승의 회복력으로 몸을 일으켜 자신을 가격한 사내의 급소를 발로 걷어차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때마침 저 멀리서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혼비백산한 남은 무리들은 황급히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서늘한 밤바람이 몰아치는 폐허 속에서 유나는 피 묻은 손으로 덜덜 떨며 태경의 찢어진 옷깃을 생명줄처럼 움켜쥐었다. 상처 입은 호랑이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에는 육체적인 고통 대신 오로지 그녀가 무사하다는 깊고 처절한 안도감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잿빛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릴 듯한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나는 구급상자를 들고 소파에 비스듬히 엎드린 태경의 곁으로 다가앉아 피로 얼룩진 셔츠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그의 넓고 단단한 등에는 쇠파이프에 무자비하게 가격당한 검붉은 피멍과 찢어진 상처가 흉측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녀의 차갑고 떨리는 손끝이 소독약을 묻힌 솜을 들고 그 상처에 닿을 때마다 태경의 등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미세하게 경련했다.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입술을 지식이며 상처를 감싸는 유나의 눈시울이 난생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모든 응급처치를 마친 뒤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탁자 위에 올려둔 낡은 오르골을 집어 들려는 순간 피가 묻은 손이 미끄러지며 오르골이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목각 밑동이 반으로 쪼개지며 비밀스러운 빈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서 차갑고 육중한 은빛 금고 열쇠 하나가 유나의 발밑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다. 조각난 오르골 파편 사이에서 미끄러져 나온 차갑고 육중한 은빛 금고 열쇠가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서늘하게 번쩍였다. 서윤아는 숨을 죽인 채 바닥에 떨어진 그 열쇠를 천천히 주워들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숨기고자 했던 진짜 진실. 강지훈의 추악한 만행을 완전히 밝혀낼 단 하나의 열쇠가 마침내 그녀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유나가 열쇠의 차가운 금속성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상처 입은 강태경을 돌아보려던 찰나였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번쩍하는 섬광이 서울의 밤하늘을 기괴하게 갈라놓더니 곧이어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잿빛 공간을 무자비하게 뒤흔들었다. 예고도 없이 시작된 폭우가 유리창을 부술듯이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고 평온했던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순식간에 3년 전 그 끔찍했던 빗속의 화재 현장과 같은 서늘하고 비릿한 공포로 물들어갔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거친 숨을 고르던 태경의 굳건했던 어깨가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눈에 띄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무례한들을 맨손으로 쓰러뜨리던 맹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허공을 향해 초점 없는 시선을 던졌다. 태경은 상처에서 배어나오는 피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어두운 화장실로 향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샤워기가 거칠게 틀어지는 소리와 함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억눌린 비명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아버지가 불길에 휩싸여 죽어가던 그 비 내리는 밤의 트라우마가 그의 영혼을 무자비하게 갉아먹고 있는 참혹한 현장이었다. 유나는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핏기가 가신 얼굴로 화장실 문 앞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고 옆에 놓여있던 무거운 청동 장식품을 집어들어 문고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몇 번의 파열음 끝에 고장난 잠금장치가 풀리며 문이 열렸고 차갑고 어두운 대리석 화장실 안의 참혹한 광경이 그녀의 시야에 박혀들었다. 태경은 셔츠가 피와 물로 엉망이 된 채 차가운 샤워기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구석에 처참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화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흉터가 남은 자신의 손목을 피가 나도록 긁어대며 고통스러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물줄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태경의 넓고 차가운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두 팔로 그의 떨리는 몸을 터질 듯이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젖은 체온이 그의 얼어붙은 척추를 타고 흐르며 미친 듯이 요동치던 그의 발작적인 호흡을 아주 조금씩 늦추기 시작했다. 내가 늦었어. 조금만 더 빨리 쫓아갔더라면 그 불길 속에서 그분을 꺼낼 수 있었을 텐데. 이 물소리를 뚫고 들려온 태경의 목소리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 사이로 마침내 3년 전 그날 밤의 잔혹한 진실이 피토하듯 쏟아져 내렸다. 지훈이 차량의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아버지를 뒤쫓았지만 이미 절벽 아래로 추락해 차가 불길에 휩싸인 뒤였다는 것이다. 차 문이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어. 내 손이 타들어가는 것보다. 그 안에서 고통받는 당신 아버지의 눈빛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게 내 평생의 지옥이었어. 태경의 고백에 유나의 심장은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가 손목에 새긴 끔찍한 흉터는 살인자의 낙인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맹렬한 화마 속으로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던 처절한 속죄이자 방어의 증명이었다. 그동안 태경을 오해하고 증오했던 유나의 마음속 거대한 빙벽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태경의 상처투성이 손목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그가 홀로 견뎌왔을 지독한 형벌의 시간을 위로하듯 더 깊고 단단하게 그를 품어 안았다. 두 사람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거세게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상처를 핥아주었다. 모든 오해의 장막이 걷히고 적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가장 깊고 시린 신뢰로 뒤바뀌는 숭고하고도 아픈 밤이었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고 유나는 탈진한 태경을 부축해 침대에 눕힌 뒤 그의 곁에서 지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린 유나가 마주한 것은 차갑게 비어있는 옆자리와 완벽한 정적뿐이었다. 서둘러 거실로 달려나간 그녀의 시선이 머문 탁자 위에는 핏자국이 남은 구급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어젯밤 분명히 그곳에 두었던 은빛 금고 열쇠와 강태경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텅 빈 탁자 위. 간밤에 뜨거웠던 눈물과 진실한 고백의 흔적은 서늘한 핏자국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윤아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던 은빛 금고 열쇠와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강태경의 빈자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응시했다. 어젯밤 그녀의 품에 안겨 짐승처럼 오열하며 무너져 내리던 그의 절망이 거짓이었을 리 없었다. 뿌갈. 하지만 그녀가 오직 진실만을 쫓아 힘겹게 찾아낸 열쇠를 그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로채어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극도의 혼란이 그녀의 머릿속을 차갑게 헤집어 놓고 있을 때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녀의 임시 휴대폰이 불길한 진동을 울렸다. 발신자는 강지훈. 그가 보낸 짧은 메시지에는 유나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있다며 일성건설 근처의 한적한 호텔 라운지로 그녀를 유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유나를 맞이한 것은 승자의 여유로움이 가득한 지훈의 비열한 미소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태블릿 PC의 화면을 유나를 향해 거만하게 밀어주었다. 화면 속 CCTV 영상에는 굳은 표정의 태경이 사설은행의 VIP 금고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나가 어젯밤 찾아냈던 바로 그 은빛 열쇠가 쥐어져 있었고 금고 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일성건설과 미술재단 사이의 추악한 거래 내역이 담긴 아버지의 비밀 장부였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나 형이 너를 지키는 척하며 자기 품에 거뒀던 진짜 이유는 네 아버지가 숨겨둔 저 장부를 가로채 자신의 비리를 완벽하게 덮기 위해서였어. 지훈의 독사 같은 목소리가 유나의 귓가를 파고들며 교묘한 이간질을 시작했다. 결국 너는 형의 화려한 연극에 철저하게 놀아나 열쇠를 바친 멍청한 장기말에 불과했던 거야. 영상 속에서 장부를 챙겨 차갑게 돌아서는 태경의 무심한 눈빛을 확인한 순간 유나의 심장은 배신감으로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다 녹아내린 태경의 끔찍한 흉터와 빗소리에 사시나무처럼 떨던 그의 절박한 온기가 여전히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지우는 태경을 범인으로 몰아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유나는 애써 솟구치는 감정을 차갑게 짓누르며 지훈의 함정에 기꺼이 빠져주는 척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럴 리 없어. 그 남자가 나를 속였을 리가 없단 말이야. 그녀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덜덜 떨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고 절망에 빠진 먹잇감을 확인한 지훈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가증스러운 위로를 건네기 시작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지훈이 흘리는 정보의 파편들을 하나라도 더 수집하기 위해 예리한 감각을 곤두세웠다. 지훈과의 위태로운 대면을 마치고 일성건설 본사로 돌아온 유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살벌하고 무거운 공기였다.
1층 대리석 로비 중앙에는 칠흑 같은 정장을 입은 감사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날선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태경이 포위된 채 꼿꼿하게 서 있었다. 유나가 당황하여 걸음을 멈춘 순간 태경의 서늘하고 텅 빈 눈동자가 허공을 갈라 그녀에게 꽂혔다. 서윤아 씨는 이 시간부로 일성 갤러리 복원 프로젝트에서 무기한 직위 해제다.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된 로비 한가운데서 태경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의 얄팍한 전문성으로 그룹의 핵심 사업을 망치게 둘 수는 없지. 지금 당장 사원증을 반납하고 이 건물에서 나가. 그것은 완벽한 축출이자 지훈이 조작한 배신 프레임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태경은 더 이상 유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검은 양복을 입은 무리들과 함께 오만하고 차가운 걸음걸이로 회전문을 빠져나갔다. 잿빛 대리석 로비에 홀로 버려진 유나는 그의 멀어지는 넓은 등 위로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바라보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수치심과 혼란이 그녀를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 태경의 최측근인 최민석 비서가 주위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유나의 손에 낡은 사물함 열쇠 하나를 은밀하게 쥐어주었다. 사모님, 대표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강지훈 본부장과 강 회장님이 장부의 행방을 눈치채고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움직여 대표님을 연금한 상태입니다. 최 비서의 다급하고 억눌린 속삭임이 유나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대표님은 사모님이 지은 본부장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을 무능한 여자로 몰아내며 모든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신 겁니다. 최 비서가 은밀하게 쥐어준 낡은 사물함 열쇠에 차가운 감촉이 유나의 손바닥을 파고들며 벼락 같은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수십 명의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포위된 채 오만하고 차가운 뒷모습으로 회전문을 빠져나가던 강태경. 그의 그 매몰찬 축출 선언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강지훈의 치명적인 칼날이 그녀에게 닿지 못하도록 스스로 모든 오명과 위험을 뒤집어 쓴 처절한 방어막이었다. 유나는 잿빛 로비 한가운데에 홀로 덩그러니 서서 그 지독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비 내리는 밤부터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해치려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흉측한 화상 흉터를 몸에 새겨가며 그리고 지금은 일성건설 대표라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명예마저 진흙탕 속에 던져가며 그녀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기도 전에 강 회장의 비서실에서 내려온 건장한 사내들이 그녀의 양옆을 그림자처럼 압박하며 다가왔다. 일성그룹의 가장 높은 곳.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회장실 한가운데로 끌려간 유나를 향해 강 회장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로 무심하게 던졌다. 그 안에는 이름 모를 해외은행의 계좌번호와 오늘 밤 당장 출발하는 편도 항공권이 들어있었다. 내 아들들이 너라는 보잘것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짐승처럼 물어뜯고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권 통치자의 그것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조용히 이 나라를 떠나라. 네가 계속 태경이의 곁에 남아 발목을 잡는다면 그 녀석은 지훈이가 파놓은 횡령과 배임의 함정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썩게 될 거다. 그게 네가 원하는 복수의 결말이냐. 강 회장의 잔인하지만 명확한 통보는 유나의 가장 아픈 곳을 예리하게 찔러 들어왔다. 태경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족쇄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창백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태경을 그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의 견고한 성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뿐이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펜트하우스는
주인을 잃은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과 뼈 시린 적막만이 가득했다. 유나는 불조차 켜지 않은 텅 빈 거실에서 최소한의 집만을 꾸렸다. 그녀는 탁자 앞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단호하게 서명한 뒤 자신의 얇은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서늘한 백금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내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은축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였다. 그것은 태경이 자신에 대한 알량한 부채감이나 죄책감을 모두 털어버리고 오직 지훈과의 전쟁에만 온전히 집중하여 일성건설의 왕좌를 되찾기를 바라는 그녀의 가장 처절하고 소리 없는 이별 선언이었다. 유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깊게 눈에 담은 뒤 뒤돌아보지 않고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을 닫았다. 자정이 가까워진 공항의 지하 주차장은 형광등 불빛만이 서늘하게 전멸할 뿐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처럼 고요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가던 유나의 등 뒤로 갑자기 섬뜩한 타이어 마찰음이 지하 공간을 날카롭게 찢었다. 짙은 썬팅을 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해와 그녀의 퇴로를 완벽하게 가로막으며 굉음과 함께 급정거했다. 거칠게 열린 차문 사이로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낯익은 사내들이 짐승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난번 폐허가 된 옛집에서 그녀를 습격했던 바로 그 지훈의 사냥개들이었다. 지훈은 아버지가 내린 단순한 추방 명령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번 기회에 킬러들을 동원해 아버지의 눈을 피해 그녀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모든 비밀을 영구적인 침묵 속에 묻어버릴 작정이었다. 살기등등한 사내 중 하나가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며 품속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들고 유나의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달려들던 그 아찔한 찰나였다. 지하 주차장의 정막을 찢어발기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칠흑빛 SUV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기둥을 스치듯 질주해왔다. 그 차는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은 채 사내들의 승합차 전면부를 거대한 포탄처럼 들이받았다. 귀를 찢는 금속의 파열음과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뿌려졌고 유나를 덮치려던 사내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콘크리트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동그라졌다. 충돌로 인해 완전히 찌그러져 흉측하게 연기를 뿜어내는 SUV의 엔진 소리가 거친 짐승의 숨결처럼 지하 공간을 위압적으로 울렸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반쯤 부서진 운전석 문이 안에서부터 짐승처럼 발로 걷어차이듯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위원회에 단단히 연금되어 있어야 할 강태경이 흙먼지가 묻은 검은 슈트를 입은 채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충격으로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그의 서늘한 눈매를 타고 턱끝까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두 눈은 자신의 영토와 가장 소중한 것을 침범당해 극도로 분노한 야수처럼 무섭고 잔혹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와 사방에 흩뿌려진 유리 파편 속에서 이마에서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며 서 있는 강태경의 모습은 처절한 파괴신 그 자체였다. 거대한 검은색 SUV를 몰아 킬러들의 승합차를 무자비하게 박살낸 그는 찢어진 운전석 문을 짐승처럼 걷어차고 나와 비틀거리며 서윤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살기를 뿜어내던 사내들은 박살난 차량의 끔찍한 형태와 태경의 안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야수성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황급히 도망쳤다.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태경의 이성의 끈이 끊어지듯 그의 거대한 몸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유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몸을 간신히 끌어안았을 때 그의 뜨거운 피가 그녀의 차가운 뺨을 적셨다. 연금 상태였던 그가 자신을 향한 습격 계획을 어떻게 알아채고 그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나왔는지 물어볼 틈조차 없었다. 멀리서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지하의 뼈 시린 정막을 찢으며 다가오는 동안 유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단단한 어깨를 부여잡고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켜야만 했다. 일성병원 최고층 깊숙한 곳에 자리한 VIP 병실은 기계적인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이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무거운 공간이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태경은 며칠 전 일성건설의 회의실을 장악하던 오만한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가느다란 생명줄에 의지한 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갈비뼈 골절과 극심한 내부 출혈을 동반한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유나는 핏기가 가신 손으로 그의 차갑고 커다란 손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빗소리에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자신의 품에 안겨 떨던 그의 등.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주저없이 철창을 부수고 달려온 그의 피투성이 얼굴이 뇌리를 떠나지 않아 그녀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지식이고 있었다. 정막이 흐르던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밤새 지운의 삼엄한 감시망을 따돌리고 도착한 최 비서가 수척해진 얼굴과 멍든 뺨을 한 채 안으로 들어섰다. 최 비서의 품에는 유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건이자 강지훈이 그녀를 조롱하며 보여주었던 영상 속의 그 물건이 단단히 안겨 있었다. 바로 태경이 사설 금고에서 빼돌렸던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과 서류 뭉치였다. 최 비서는 유나의 앞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억눌린 목소리로 굳게 닫혀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대표님께서 사설 금고에서 이 장부를 가져오신 건 결코 본인의 비리를 덮거나 사모님을 기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최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지훈 본부장이 사모님을 해치기 위해 고용한 청부업자들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추적하고 그가 서 회장님의 재단을 무너뜨리며 횡령한 결정적인 증거를 해독하기 위해 반드시 이 원본 장부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대표님은 처음부터 지훈 본부장이 덫을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낼 무기를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 오명을 뒤집어 쓰신 겁니다. 유나의 덜덜 떨리는 손끝이 검은 수첩에 낡은 가죽 표지를 천천히 넘겼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복잡한 회계 암호들이 태경의 정갈하고 힘있는 필체로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독되어 있었고 여백마다 지훈의 해외 자금 세탁 경로가 붉은 펜으로 치열하게 그어져 있었다. 하지만 유나의 숨통을 진정으로 끊어놓은 것은 장부의 뒷부분에 숨겨진 낡은 페이지들이었다. 거기에는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태경의 맹렬하고도 고독한 사랑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가 공방에서 밤을 새울 때 누군가 익명으로 보냈던 따뜻한 도시락 영수증. 빚쟁이들의 폭력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몰래 배치했던 사설 경호팀의 보고서. 그리고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훔쳐보며 남긴 애틋한 일상의 조각들이었다. 종이 귀퉁이에는 그녀의 곁에 설 자격이 없다면 평생 어둠 속에서 그녀를 향해 날아오는 칼날을 대신 맞는 그림자로 살겠다는 그의 묵직한 다짐이 짙은 잉크로 새겨져 있었다. 그가 금고에서 장부를 꺼내던 그 서늘한 눈빛은 탐욕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옥불로 뛰어들겠다는 처절한 결의였던 것이다. 자신이 그를 오해하고 도망치려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그 모진 순간조차 그는 온몸이 부서지는 충격을 감내하며 그녀의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유나는 더 이상 솟구치는 감정을 짓누르지 못한 채 낡은 수첩을 가슴에 터질 듯이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다. 오만하고 차갑기만 했던 일성건설의 악마가 실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온기로 그녀의 위태로운 세상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태경의 흉터진 손목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그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기계음에 맞춰 고요한 숨만을 내쉬고 있었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후회와 아픔 속에서 유나가 그의 창백한 뺨을 어루만지며 속죄의 속삭임을 건네려는 찰나였다. 그 순간 병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지훈이 비열한 미소를 띠고 승리자처럼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일성그룹의 전속 법무팀 변호사들과 병원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지우는 침대에 누운 형의 처참한 몰골을 흥미롭고 통쾌하다는 듯 내려다보더니 품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나의 얼굴 앞에 거만하게 들이밀었다. 직계 가족의 동의가 포함된 태경의 모든 의료 결정권과 일성건설 내 권한을 지훈에게 임시로 일임한다는 위임장이었다. 이제 이 병실에서 당장 꺼져. 서윤아, 지훈의 목소리는 도끼를 품은 칼날처럼 섬뜩하게 병실을 울렸다. 의식도 없는 식물인간 곁에서 안주인 행세를 해봤자 소용없어. 내일 아침이면 이 합법적인 위임장으로 형의 생명 유지 장치를 모조리 떼어버릴 테니까 니깟 여자를 지키겠다고 모든 걸 내던진 그 잘난 방패막이가 내일 아침 영원히 숨을 거두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란 말이야. 죽음을 선고하는 지훈의 잔혹한 맹세가 차가운 병실의 공기를 무자비하게 얼어붙게 만들며 유나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틀어주고 있었다. 지훈의 흉악하고 비열한 웃음과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 위조 위임장이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무자비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서윤아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한 절망이나 두려움이 깃들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강태경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알량한 종이 조각이 당신의 천박한 욕망과 사리를 증명할 순 있어도 강태경 대표의 진짜 의지를 대변할 순 없어. 유나의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지훈의 오만한 기세를 단숨에 베어 넘겼다. 그녀는 최 비서가 가져온 검은 수첩의 가장 안쪽 포켓에서 빳빳하게 접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지훈의 발밑으로 가차없이 던졌다. 그것은 태경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훨씬 전 이미 최고 법무법인의 완벽한 공증을 맞춰둔 진짜 포괄적 위임장이었다. 그 서류에는 태경의 모든 의료 결정권은 물론 그가 소유한 일성건설의 막대한 지분과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오직 법적인 아내인 서윤아에게 온전히 양도한다는 내용이 흔들림 없는 짙은 잉크로 명시되어 있었다. 법적 효력도 없는 조잡한 위조 문서로 내 남편의 생명 유지 장치에 털끝 하나라도 되는 순간 강지훈 본부장, 당신은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이 병실에서 당장 수갑을 차게 될 거야. 유나의 벼락 같은 선고에 지훈의 얼굴이 수치심과 경악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진짜 위임장을 집어들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곁에서 오만을 떨던 병원장과 변호사들조차 태경이 미리 설계해둔 완벽한 법적 철옹성 앞에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칠 뿐이었다. 유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설 경호팀을 호출해 지훈과 그의 수하들을 VIP 병실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쫓았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지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멀어지고 병실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오자 유나는 태경의 창백한 이마에 짧고 애틋한 입맞춤을 남겼다. 당신이 나를 위해 세워준 이 맹렬하고 고독한 방패를 이번엔 내가 당신을 위해 완벽한 검으로 휘두를게. 조금만 기다려줘. 몇 시간 뒤 일성건설 본사의 화려하고 거대한 유리돔 로비에 서윤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전 감사위원회에 둘러싸여 쫓겨나던 연약하고 위태로웠던 여자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날렵한 검은색 파워슈트를 입고 길었던 머리를 빈틈없이 틀어 올린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대리석 바닥을 묵직하게 올리며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양옆과 등 뒤로는 일성그룹 최고의 엘리트 변호인단과 최 비서가 거대한 그림자처럼 도열하여 호위하고 있었다. 그녀가 오만하고 거침없는 걸음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양문형 문을 밀고 들어선 곳은 지훈이 태경의 부재를 틈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을 권한대행으로 추대하려던 긴급 주주 총회장이었다. 문이 열리는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수백 명의 경악 어린 시선 앞에서도 유나의 꼿꼿한 어깨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 안건을 당장 전면 수정하시죠. 강태경 대표의 합법적인 대리인이자 일성건설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나의 낭랑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거대한 회의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녀는 상석에 앉아 승리를 과신하던 지훈을 매섭게 내려다보며 위임장과 주식 양도 증명서를 탁자 위로 던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과 아수라장에 휩싸였다. 지훈이 발악하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보안요원을 부르려 했지만 유나는 그에게 알량한 반항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대형 스크린에 태경이 목숨을 걸고 해독해둔 비밀 장부의 데이터 중 일부, 즉 지훈이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융통하려던 핵심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도를 가차없이 띄웠다. 강지훈 본부장이 주도한 해외 갤러리 복합 사업의 모든 자금줄은 이 시간부로 완전히 동결되었습니다. 회사의 피 같은 자본을 당신의 추악한 도박판에 쏟아부으려던 그 썩어빠진 계획은 오늘 여기서 완벽하게 끝입니다. 압도적인 증거와 법적 권한 앞에서 반란을 꾀하던 임원들은 창백하게 질려 고개를 숙였고 지훈은 참담한 패배의 굴욕감에 휩싸여 주먹으로 원탁을 내리쳤다. 적장의 심장부를 짓밟은 여왕의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처단이었다. 일성건설의 숨통을 조이던 지훈의 팔다리를 잔인하게 잘라낸 유나는 그 길로 다시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핏발선 눈으로 적들을 베어 넘기던 차가운 여왕의 가면은 VIP 병실 문을 여는 순간 힘없이 허물어지고 오직 병상의 한 남자를 향한 절박하고 위태로운 연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뾰족한 구두조차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침대 곁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아 태경의 크고 서늘한 손에 자신의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며 지독한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왈칵 터져나오려던 그 숨막히는 찰나였다. 누가 내 아내를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사냥꾼으로 만들어놨지. 마치 기적처럼 벼락같이 들려온 그 소리에 유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거칠고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그리워했던 그 낮고 깊은 남자의 목소리가 병실의 무거운 정적을 갈라내고 있었다. 유나가 화들짝 놀라 젖은 고개를 들자 산소 마스크 너머로 천천히 눈을 뜬 태경이 그녀를 고요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흑요석 같은 눈동자에는 지독한 통증을 딛고 돌아온 자의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날선 검은 슈트 차림을 느릿하게 훑어내리는 시선만큼은 특유의 서늘하고 다정한 장난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초상 치르기엔 옷이 너무 과하게 예쁜데 태경이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희미한 호선을 그리자 유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가 떨리는 양손으로 그의 상처투성이 뺨을 어루만지자 태경 역시 링거 바늘이 꽂힌 무거운 손을 간신히 들어 올려 그녀의 젖은 눈가를 엄지로 서툴게 닦아주었다. 서로의 숨결이 맞닿으며 찾아온 그 숭고하고 평화로운 안도의 순간도 잠시였다. 유나가 태경을 안기 위해 몸을 숙이던 찰나 그녀의 슈트 안주머니에 보관해 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은축 만년필이 툭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둔탁하게 부딪혔다. 쨍그랑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펜뚜껑이 미세하게 뒤틀렸고 흠집 하나 없을 줄 알았던 그 은빛 금속 표면 위로 병실의 푸른 조명이 기묘한 각도로 반사되었다. 유나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한 순간 펜대에 마모된 은빛 코팅 아래로
그동안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아주 미세하고 복잡한 화학 기호와 일련의 숫자 배열이 희미한 형광빛을 띠며 흐릿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덫의 암호였다. 대리석 바닥에 둔탁하게 부딪힌 낡은 은축 만년필 위로 병실의 푸른 조명이 기묘한 각도로 반사되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아주 미세하고 복잡한 화학 기호와 일련의 숫자 배열이 흐릿한 형광빛을 띠며 떠오르는 광경에 서윤아는 숨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결혼식장 그 비 내리는 버진 로드에서 강태경을 협박하기 위해 허세로 들이밀었던 빈 껍데기 만년필이 실은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지켜내려 했던 진짜 파멸의 뇌관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미술품 복원 전문가인 딸만이 알아볼 수 있는 특수한 화학 도료를 사용해 강지훈의 추악한 범죄 기록을 가장 가까운 곳에 완벽하게 은닉해 둔 것이었다. 병상에 누워 얕은 숨을 고르던 태경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만년필을 쥐고 있는 유나의 창백한 얼굴을 조용히 응시했다.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숭고하고도 소름 끼치는 찰나였다. 지훈의 눈과 귀가 득실거리는 일성병원에서 태경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철저한 비밀에 붙여져야만 했다. 두 사람은 병실 문 밖의 감시자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태경이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처절한 연기를 이어나갔다. 지훈 측에서 파견한 간호사들이 수시로 병실을 들락거렸지만 유나는 그들 앞에서 핏기 가신 얼굴로 눈물을 훔치며 절망에 빠진 아내의 모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기해냈다. 숨 막히는 감시와 팽팽한 정막이 내려앉은 심야의 시간만이 두 사람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구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고요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밤. 유나는 좁은 환자용 침대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가 태경의 상처투성이인 단단한 품에 바짝 기대어 누웠다. 태경의 크고 거친 손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느릿하고 애틋하게 쓸어 넘겼고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유나의 얼어붙었던 영혼을 따뜻하게 녹여내고 있었다.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려고 했던 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유나가 태경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억눌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빗소리에 사시나무처럼 떨며 발작하던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날카롭게 저며왔다. 태경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얇은 어깨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다치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게 나아. 두 번 다시 내 눈앞에서 당신이 잿더미 속에 던져지는 걸 방관하지 않아. 그의 낮고 쇳소리 섞인 음성에는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녀를 지켜내겠다는 짐승 같은 결의가 짙게 배어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지독하게 의심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핥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애절한 맹세를 나누고 있었다. 다음 날 밤, 최 비서가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은밀하게 반입한 미술 복원용 화학 용해 키트가 병실의 작은 탁자 위에 놓였다. 유나는 태경과 어깨를 맞대고 앉아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가느다란 복원용 붓 끝에 투명한 특수 용액을 묻혔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고요 속에서 알코올과 짙은 화학약품의 냄새가 섞여 병실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섬세한 붓끝이 은빛 만년필의 마모된 표면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산화된 고소화의 안료가 되살아나듯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펜대에 덧칠해져 있던 교묘한 위장 도료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뚜렷한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이 눈부신 형광빛을 뿜어내며 허공에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보는 태경의 깊은 흑요석 같은 눈동자 속에 맹렬한 사냥꾼의 짙은 살기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밀 계좌 번호가 아니었다. 해외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유령 회사의 명의로 된 그 계좌는 3년 전 유나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차량 폭발 사고의 실행범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피 묻은 돈이 송금된 내역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 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유나의 목숨을 노렸던 킬러들을 고용한 자금의 출처 역시 이 계좌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었다. 횡령과 배임을 넘어선 명백하고도 잔혹한 살인교사의 증거였다. 강지훈이 일성그룹을 온전히 집어삼키기 위해 그토록 철저하게 지우려 했던 끔찍한 연쇄 범죄의 고리가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유나의 손끝에서 마침내 그 추악한 민낯을 세상 밖으로 드러낸 것이다. 유나는 만년필을 쥔 손을 꽉 깨물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고 태경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주며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응징을 묵묵히 다짐했다. 모든 반격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새벽. 병실 밖에서 은밀하게 대기하던 최 비서가 다급하고 긴장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강지훈이 내일 오전 일성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언론과 주주들을 모아놓고 태경의 병세 악화를 핑계로 자신을 일성그룹의 새로운 권한대행이자 대표이사로 추대하는 대규모 취임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소식이었다. 완벽한 승리를 맹신하며 가장 화려한 축배를 들 준비를 마친 적의 오만한 도발이자 스스로 판 무덤이었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던 태경이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손등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다. 갈비뼈의 통증이 여전히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내려와 곧게 선 그의 거대한 체구에서는 일성건설을 지배하던 무자비한 포식자의 위압감이 다시금 폭풍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태경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야수의 눈빛으로 핏빛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선언을 내뱉었다. 의식이 없는 환자복 대신 그가 유나의 도움을 받아 입기 시작한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벽한 칠흑색의 맞춤 슈트였다. 기꺼이 박수를 쳐주러 가야겠군. 태경이 자신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조여매는 유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낮게 읊조렸다. 내 하나뿐인 동생의 가장 화려하고 비참한 장례식에 밖에서는 폭풍을 예고하는 거센 비바람이 다시 한번 일성병원의 유리창을 매섭게 때리기 시작했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이 일성병원의 유리창을 맹렬하게 때리던 간밤의 폭풍은 지푸른 새벽을 지나며 차갑고 서늘한 고요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서윤아는 거울 앞에 선 강태경의 넓은 어깨 위로 칠흑처럼 어두운 맞춤 슈트 재킷을 조심스럽게 걸쳐주었다. 치명적인 부상의 흔적이 아직 그의 호흡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정돈된 그의 외관에서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병자의 연약함은 단 한 줌도 찾아볼 수 없었다. 태경의 서늘한 안광은 일성건설의 최정점에 군림하던 무자비한 포식자의 그것으로 완전히 되돌아와 있었다. 유나 역시 태경과 같은 짙은 흑색의 파워슈트를 입고 아버지가 남긴 가장 완벽한 덫인 은축 만년필을 안주머니에 단단히 갈무리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굳건한 눈동자를 깊게 마주본 뒤 강지훈이 스스로 쌓아올린 오만한 모래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병실 문을 나섰다. 같은 시각 일성건설 본사의 화려한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눈부신 플래시 불빛과 웅성거림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단상 중앙에 마련된 마이크 앞에 서서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취임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형의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인해 뼈아픈 마음을 안고 일성그룹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는 그의 목소리는 교묘한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일성건설의 새로운 도약과 갤러리 복합단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하며 장내의 박수갈채를 유도했다. 승리에 도취된 지훈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하고 완벽한 지배자가 되었다는 천박한 환희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지훈이 가장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취임 선언의 마지막 구절을 내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 설치된 거대한 LED 스크린이 기괴한 파열음을 내며 일성그룹의 로고를 무참히 집어삼켰다. 화면은 순식간에 전환되어 해외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유령 회사의 자금 세탁 경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복잡한 회계 장부 데이터로 가득 채워졌다. 그와 동시에 강당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3년 전 차량 폭발 사고를 지시하고 킬러들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지훈의 육성 녹음 파일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해독된 은축 만년필의 데이터와 태경이 목숨을 걸고 빼돌렸던 원본 장부의 기록들이 결합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진실의 폭격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경악에 찬 비명과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대강당의 육중한 양문형 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거칠게 열어 젖혀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 눈부신 백색 조명을 등지고 짙은 어둠을 두른 두 남녀가 압도적인 기세로 강당 안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사경을 헤맨다던 일성건설의 진짜 주인이자 지훈이 죽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강태경. 그리고 그의 곁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서윤아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태경의 기운에 압도된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홍해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었다. 태경은 단상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며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당신의 그 추악한 탐욕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 아내의 목숨까지 노렸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남김없이 단죄하겠노라고. 모든 범죄의 전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사방에서 기자들의 공격적인 질문이 쏟아지자 지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권력과 명예가 단숨에 시궁창으로 곤두박질치는 광경 앞에서 그는 궁지에 몰린 미친 개처럼 발악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포위하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지훈의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단상 아래에 꼿꼿하게 서 있는 유나를 향해 번뜩였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단상 위에 놓여있던 날카로운 금속재 페이퍼 나이프를 집어들고는 유나를 인질로 삼기 위해 맹렬한 속도로 단상을 뛰어내려 그녀의 목을 향해 몸을 던졌다.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 서늘한 칼날이 유나의 시야를 하얗게 집어삼키는 순간이었다. 서늘한 금속재 페이퍼 나이프가 유나의 목덜미를 향해 섬뜩한 궤적을 그리며 쏘아지던 찰나.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강지훈의 눈동자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짐승의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유나가 방어할 틈조차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강태경의 거대한 몸이 야수처럼 폭발적으로 튀어올랐다. 아직 온전히 아물지 않은 갈비뼈의 치명적인 고통 따위는 지금의 그를 조금도 망설이게 하지 못했다. 태경은 유나의 허리를 낚아채어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 뒤로 완벽하게 숨김과 동시에 미쳐 날뛰는 지훈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잔혹하게 비틀어 꺾어버렸다. 대강당의 단상 아래 붉은 카펫 위로 지훈의 끔찍한 비명과 함께 페이퍼 나이프가 둔탁하게 떨어져 나뒹굴었다. 태경은 자비 없이 지훈의 무릎을 걷어차 바닥에 꿇린 뒤 그의 목덜미를 거칠게 짓눌러 완벽하고도 무자비하게 제압했다. 핏발선 눈으로 바닥에 처박힌 지훈이 악에 받쳐 발버둥 쳤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냥감을 물어뜯은 맹수의 억센 악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강당의 문을 부수듯 밀고 들어온 수십 명의 경찰들이 제압된 지훈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살인교사 및 대규모 횡령 혐의를 읊는 경찰의 건조한 목소리가 지훈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장내를 가득 채우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이제 경찰에 끌려가는 일성건설의 추악한 반역자에게로 일제히 집중되었다. 그 아수라장 한편에서 이 모든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피도 눈물도 없이 쌓아 올린 일성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이 탐욕스러운 아들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현실 앞에서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오직 권력과 핏줄만을 숭배하며 태경을 철저히 배척했던 늙고 오만한 제왕의 가장 비참하고도 초라한 몰락이었다. 태경은 경찰의 부축을 거부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강 회장에게 단 한 번의 연민 어린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엉망이 된 단상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놀란 숨을 몰아쉬며 굳어있는 유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맹렬하게 번쩍이는 조명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크고 단단한 손으로 틈없이 꽉 맞잡았다. 이 사람은 일성건설의 합법적인 안주인이자 나 강태경이 내 모든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지켜낼 유일한 아내 서윤아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어떠한 억측이나 위협도 일성그룹의 이름을 걸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낮고 위압적인 선언이 대강당의 공기를 무겁게 울렸다. 그것은 유나를 향한 세상의 모든 의심을 영원히 차단하는 가장 견고하고 빛나는 성벽이었고, 동시에 그녀를 완벽한 여왕으로 인정하는 찬란한 대관식과도 같았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일성건설의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온 잿빛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깊고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처음 유나가 이곳에 끌려오듯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숨, 막히는 냉기와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거대한 공간을 아늑하게 채우고 있었다. 무거운 맞춤 슈트를 벗고 편안한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같은 날 선 긴장감 대신 서로를 온전히 담아내는 짙고 따뜻한 시선만이 고요하게 교차했다. 유나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단상에서 무리하느라 다시 피가 배어나온 태경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며 지독했던 지난 시간들의 상흔을 침묵 속에서 천천히 씻어내렸다. 강지훈이라는 악귀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오명을 마침내 씻어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를 영원히 잃었다는 텅 빈 상실감이 여전히 희미한 통증으로 남아 그녀의 눈가를 미세하게 적시고 있었다. 치료를 마친 태경은 유나의 핏기 가신 뺨을 큰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더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낡은 은축 만년필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지훈의 범죄를 입증하는 화학 암호를 해독해낸 이후로 유나는 그 만년필의 역할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이 낡은 만년필에 숨겨둔 건 강지훈을 파멸시킬 덫이 전부가 아니었어. 태경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부드럽게 갈랐다. 그는 의아해하는 유나의 눈을 깊게 응시하며 만년필의 은빛 몸통을 양손으로 단단히 쥐고 일반적인 구조와는 전혀 다른 기묘한 방향으로 힘을 주어 비틀기 시작했다. 미세한 금속성 마찰음이 들리더니 잉크가 말라붙은 심지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던 아주 작은 비밀 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유나는 놀란 눈으로 굳어버렸고 태경은 그 좁은 틈새에서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나온 작고 둥글게 말린 종이 조각 하나를 그녀의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해 가장자리가 노랗게 바랜 그 얇은 종이에는 아버지 특유의 반듯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다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잉크 자국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진실의 기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벼랑 끝에 두고 떠나야 했던 한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짜내어 남긴 눈물겨운 편지였다. 유나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그 조그만 진실의 조각을 천천히 펼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고인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내리며
낡은 종이 위로 번져가기 직전이었다. 유나의 가늘게 떨리는 손끝에서 마침내 펼쳐진 그 작고 바랜 종이에는 죽음을 예감한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짜내어 남긴 절박하고도 먹먹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유나에게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유일하고도 가장 귀한 보물,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는 아비를 용서하렴. 하지만 강지훈의 그 끝없는 탐욕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일성건설의 강태경 대표에게 네 남은 인생을 간절히 의탁하려 한다. 그가 겉으로는 차갑고 무자비해 보일지라도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던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나는 그 어떤 방패보다 견고한 진실을 보았다. 부디 그를 믿고 네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주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끔찍한 비 내리는 밤, 맹렬한 화마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태경의 화상, 입은 손과 짐승처럼 절규하던 그의 처절한 안타까움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태경의 진가를 알아보고 딸의 평생을 그에게 눈물로 탁탁했던 것이었다. 그 낡은 유서의 구절을 읽어내려간 유나는 결국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과 지훈을 향한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이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과 태경의 묵묵한 희생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태경은 소파에서 내려와 유나의 앞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짐승처럼 오열하는 그녀를 자신의 넓고 단단한 품으로 빈틈없이 끌어안았다. 당신 아버님이 내게 남겨주신 이 무거운 숙제를 완벽하게 끝내기 전까지는 감히 이 편지를 당신에게 전해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유나의 젖은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속삭이는 태경의 목소리에도 지독한 안도감과 애틋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은 누구의 방해도 없는 펜트하우스의 고요 속에서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끔찍했던 상처들을 서로의 뜨거운 눈물로 온전히 씻어내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긴 치유의 시간이 흐른 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숲길에는 아버지가 남겼던 옛 복원 공방이 새롭고 따뜻한 모습으로 재건되어 있었다. 비가 내리면 지독한 트라우마에 갇혀 앓는 소리를 내던 두 사람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공방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는 더 이상 과거의 화마를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경고음이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적시는 평화로운 백색 소음으로 변해 있었다. 유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은은한 나무 향기가 감도는 공방 한가운데 서서 훼손되었던 오래된 풍경화를 섬세한 손길로 복원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과거의 날카롭고 서늘했던 경계심 대신 삶의 온전한 평온을 되찾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맑고 깊은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 있었다. 딸랑거리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공방의 앤티크한 나무문이 열리고 빗길을 머금은 신선한 바람이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커다란 검은색 우산을 접으며 들어선 사람은 언제나처럼 그녀의 세상을 지키는 단 하나의 남자, 강태경이었다. 일성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한 뒤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기 위한 칠흑 같은 갑옷과도 같았던 검은 슈트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소매를 편안하게 걷어올린 깨끗한 하얀 셔츠 차림의 그는 빗물에 살짝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유나를 향해 눈부시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경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한쪽에 내려놓고 투박하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걸음으로 유나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유나의 마음속에는 세상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견고한 안식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확히 1년 전 그 비 내리는 날, 당신은 잉크조차 마른 낡은 만년필 하나를 들고 내게 청혼이라는 협박을 했지. 태경이 유나의 귓가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몸을 돌려 그녀와 시선을 맞추었다.
그의 짙은 흑요석 같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적을 향한 살기나 과거의 죄책감이 아닌 오직 눈앞의 여자를 향한 맹렬하고 순수한 사랑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태경은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일성 갤러리의 최고 디자이너에게 특별히 의뢰하여 세공한 은빛 만년필의 유려한 총 모양을 정교하게 형상화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제대로 된 거래를 제안할 차례야. 거짓된 계약이나 복수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당신의 평온한 세상을 함께 설계해 나갈 남편으로서 태경의 정중하고도 깊은 청혼에 유나의 눈가에 다시금 벅찬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 대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왼손을 그에게 내밀었고 태경은 그녀의 약지에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겼던 낡은 만년필이 두 사람의 운명을 묶는 단단한 매듭이 되어 마침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눈부신 행복의 설계도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태경이 유나의 입술에 깊고 따뜻한 입맞춤을 남기는 동안 공방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포근한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피어난 두 사람의 견고한 사랑은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거센 비바람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우산이 되어 그들의 남은 생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었다.